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월요일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 준비들 하고 계시죠? 네, 방구석 유튜버는 오늘도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하질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다운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온고지신, 과거 데이터와 시세 흐름을 알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자, 온고지신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표 20년간 2006년부터 공표를 했기 때문에 딱 20년 됐습니다. 상투와 바닥에서 나타난 이상현상 4건. 자, 이거 오전에 했던 방송의 연장선입니다. 오전에 요 방송에 했었죠? 어딨냐? 여기. 21년 쌍봉 패턴의 데자뷰. 자,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버블7 터질 때 있죠. 노무현 대통령 말년차에 버블7 터졌을 때, 그때가 진짜 심각한 버블이 터졌던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바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이 바닥이었어요. 2013년 초. 그 다음에 5년 전에 2021년, 그때 진짜 역전세난 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 2, 3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갖고 정고점을 넘은 데 있고 못 넘은 데 있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의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했던 걸 잠깐 보면 이거였죠. 이거 25개구의 최근 그래프에, 이건 명목지수고 명목실질. 그러니까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하루하루 시가총액을 갖고 계산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2021년도에 강남구는 오르는데 노원구는 빠지는데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계속 올라가지고 한 거의 8, 9개월의 시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왼쪽은 노원구가 쌍봉을 만들었고, 오른쪽은 강남, 서초, 용산이 오른쪽 봉우리를 만들었고, 쌍봉에. 자, 이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명목이거든요. 이거는 현재 5년 전. 이거를 물가로 감안하면 현재 5년 전. 여기 현재 명목 실질. 자, 이거는 5년 전에 명목 실질. 즉 강남구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빠지고 있거든요. 물가를 감안하면. 이게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고점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용산구도 올라가죠. 서초구도 올라가죠.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 강남구는 빠지고 있고요. 서초구는 조금밖에 못 올라요. 서초구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밖에 못 올라요. 용산구는 꾸준히 올라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남들 막 축제 쌓여 있을 때 나는 이걸 보고 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요 폭락을 못 면했다니까. 다른 지역은 더 심했고요.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난리 났잖아. 예를 들어서 송파구도 여기서 올라가는 게 슬슬 빠지잖아요. 근데 다른 데가 막 빠져. 급하게 빠진 거 나중에. 이때는 못 판다니까. 이때 막 갭으로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20년 동안 4번이 있었어요. 4번 이상 현상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올라가는데 어떤 지역은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고점을 치고 빠지면 외봉이잖아요. 그런데 쌍봉이 왜 만들어지냐면, 왼쪽에서 고점 치고 빠지는 놈 있고, 더 올라가다가 오른쪽에서 고점 치고 빠지는 놈 있고, 다 같이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쌍봉이 만들어질 때 왼쪽 봉우리와 오른쪽 봉우리의 고점 친 게 달라요.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3구와 노도강, 그러니까 용산까지, 그 다음에 이건 5년간의 변동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 이게 명목이고 실질.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치지만 실질로는 떨어지고 있다고요. 쌍봉을 치지만.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내 자산 관리할 때는 명목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일반적이고 99.9%가 다 명목을, 언론에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은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걸 봐야지 남들보다 빨리 꺾였구나 안 꺾였구나. 왜냐면 이게 꺾인지 안 꺾인지 몰라. 계속 뉴스에서 올라간다고 그래. 서초구가 6월달 7월달까지도 계속 올라가. 용산구는 8월달까지 올라가. 근데 노원구는 여기서 박살나고 있었어. 9월달에 상투 치고요.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빠지는데 서초구가 계속 올라가. 용산구가 계속 올라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때 실질지수를 따져야 된다고요. 강남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노원구는 빠지는 동안 강남구가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는 강남구도 빠지고 있는 거라니까. 물가만큼도 못 오르는 거야.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보다는 못 오르는 거야. 이거는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곡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명목 실질 이거 본다. 자, 요거는
2006년 실거래가 데이터 가지고 제가 25개구를 다 비교를 하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볼 때 가장 많이 오르고 비싸고 제일 잘 나가는 어디예요? 강남구죠. 여러분들 마포구를 갖고 막 서울 최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강남구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아파트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세대수가 그 대신 많아야 돼. 변동성이 심해야 돼. 금천구는요, 노원구랑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금천구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고 변동성이 적어. 그럼 점잖은 사람들이 있나 봐. 노원구는 그냥 엄청나게 벌러틀리티예요. 그냥 세대수도 강남구보다 더 많아. 그리고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난리 브루스야. 그래서 빨간 거는, 그러니까 그 대신 서울, 까만 거는 서울입니다. 서울 20년 동안의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여기 잠깐 보면은요, 서울에 13만 8천 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2년 전에 네이버 등록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로는 3,600만 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매매가는요, 이거는 현재가입니다. 이건 현재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매매가는 17억이고요. 전세가는 7억 2천이어가지고 전세가율은 42%예요. 그리고 331포인트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바닥 2013년 1월 7일인가를 바닥 100으로 났을 때 그때 10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33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50억 된 데도 있고 20억밖에 안 된 데도 있고 하겠지. 13년 동안 올라가지고. 자, 그런 반면에 강남구는요 779개 단지가 있고, 요 노원구랑 같이 볼게요. 강남구 779개 단지인데 노원구는 326개 단지예요. 근데 세대수는 강남구는 13만 6천 세대인데 노원구는 14만 3천 세대예요. 노원구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강남구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엄청 많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한 30개 정도밖에 우리가 이름 잘 몰라요. 나머지 100등, 200등은요 뭐 30세대, 50세대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해. 강남구에도. 자, 노원구는요 주공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큰 단지예요. 막 300세대, 500세대는 잘 안 껴줘. 그러니까 단지는 반도 안 되는데 세대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예요. 그 다음에 단지수가 제일 많은 데는 강서구가 제일 많아. 거기는 진짜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요. 그리고 매매가도 보세요. 강남구가 38억인데 얘는 7억이에요. 전세가도 13억인데 3억 8천이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실거래가 갖고 조사한 게. 그러니까 강남구는요 전세가율이 34%밖에 안 되는데 노원구는 52%예요. 저 지방 가면요 80%, 78% 막 이래요. 거기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해. 지방일수록. 그리고 이거는 10억 넣으면 26억 됐다는 얘기예요. 13년 동안. 자,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요거는 명목이고요. 똑같은 거를 물가를 반영한 게 요겁니다. 명목 실질. 잘 보세요. 서울 아파트 여기 파란 까만 거 있죠.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빠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물가보다 못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아파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더 올랐어.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못 오른 거야.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하락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내일에 물가 상승률 계산해가지고 아파트가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물가를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는 변곡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미 실질지수는 꺾이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명목지수는 야금야금 올라. 근데 물가보다 더 못 올라. 그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조만간에 변곡점이 나타나가지고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년도에도 그랬었고요. 22년도에 폭락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버블 때부터 터질 때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명목은 오르는데 실제로는 빠지고 있다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07년 강남구가 폭락을 할 때 노원구가 올랐다니까. 그러니까는 오른 게가 더 많았어요. 강남 3구랑 버블 세븐 몇 개만 폭락을 하고 나머지 은평구, 서대문구, 뭐 금천구, 구로구, 도봉구 폭등했어요. 폭등. 그러니까는 지수는 안 빠지지. 그 다음에 이때는 리먼 사태 났던 거고요.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다 같이 빠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처음에 디커플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커플링이 돼버려. 레오나르도 디커플링 아시죠? 영화배우. 타이탄. 거기에 레오나르도 디커플링 나오잖아요. 이 디커플링. 강남구는 빠지는데 노원구는 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같이 빠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서는 디커플링은 아닌데 강남구는 죽어라고 오르는데 노원구는 겨우겨우 따라올라. 어떤 데는요 더 빠져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빠져요. 용산구는 그때 용산 정비 사업 참사하고 나서 뭐가 나가리 된 바람에
1년 동안 남들 오를 때 한 1년 반을 더 빠지더라고 용산구는. 나중에 요 부분만 따로 또 캡처한 게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보세요. 아까 봤듯이 노원구는 9월달에 고점 치고 빠지고 남들은 10월달, 11월달에 보통 고점 치고 빠지는데 강남구는 올라 5월까지 올라 서초구는 7월까지 더 올라 용산구는 8월까지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봉이 된다고. 여기 보세요. 약간 굴곡은 적지만 쌍봉으로 보이세요? 이 고점을 만든 거는 노도강 쪽이고 여기 고점을 만든 거는 강남 3구랑 용산구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강남구 빠지죠. 노원구는 오르는데 노원구도 약간 쌍봉 비슷하게 오른쪽에 올라가잖아요. 요거랑 합치면 요거 된다고. 아직 고점이 한참 낮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강남구는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노원구는 물가를 반영해도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대대 상승기 때는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그렇다고 한 달에 2% 오르진 않잖아요. 1% 오르진 않잖아요. 많이 오르면 0.5%, 0.7%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5%, 10%씩 올랐다니까 이때는. 디커플링 보이시죠? 나중에는 같이 박살 났습니다. 근데 노원구가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강남구 폭등할 때 노도강만 죽어라고 3, 4년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여기 앞에 데이터는 월 데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상태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봤듯이 여기서는 강남구가 오르는 거로 보이잖아요. 오르잖아요. 이렇게 서초구는 더 올랐어요. 용산구는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로 해보면 강남구도 빠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름까지는요 언론에서는 계속 오른다고 펌프질했어요. 왜? 주간동향에서 계속 매주 오른다고 그러놨으니까. 근데 노도강이나 금천구 좀 박살나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명목으로 먼저 항상 볼게요. 여러분들은 명목으로 보신 다음에 실질 지수는 보안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을 주로 보는데, 왜냐면 저는 변곡점 찾고 지수를 분석하기 시장의 상대 강도를 찾으려니까. 자, 명목으로 강남구가 못 오르다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여기 강남구가 이때 못 올랐지만 실질로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다니까. 왜? 이때도 물가는 올랐거든. 자, 이건 약간 쌍봉 비슷하죠? 노원구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죠? 자,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면 이때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봤죠?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구가 여기서 오르고 옆으로 기었단 말이에요. 안 빠졌었어. 근데 실제로는 빠지고 있었다니까. 나중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더 빠지지.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금리. 이때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빠졌어요? 금리 올려갖고 빠졌잖아요. 이때 왜 금리를 올렸어? 물가가 급등해갖고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근데 미국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고 우리도 7월달 다음 달에 금리 올릴 게 99.9% 확실하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커진다고. 지금은 물가만의 작용으로 하락을 끌어내렸다면 이 다음부터는요 금리까지, 기준금리까지 얘를 끄집어 내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좀 전에 봤을 때 명목으로 봤을 때 얘가 쌍봉으로 보였죠. 근데 얘는 빠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달은 아직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노원구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가를 감안하면요 정확히 못 넘었어요. 이거 아직 물가 반영 안 한 겁니다. 이번 달은 7월 2일 날 반영할 거예요. 데이터 나오면. 자, 이거를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이때의 어떤 변곡점을 100으로 놓고, 이때도 변곡점을 100으로 놓고, 이때도 변곡점을 100으로 놓고, 이때도 변곡점을 100으로 놓고 그래프를 딱 한눈에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진짜 100만 불짜리예요. 진짜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된다. 이거 보고 좋아요 안 눌러주고, 누를 거 없으면 7번 눌러요. 7번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뭐 눌러 그러면 7번 눌러요 그냥. 자, 이거는 명목이고요. 항상 저는 실질을 같이 봅니다. 명목 실질. 자, 이걸 뭔 얘기냐 볼게요. 명목부터 봐야 되겠죠? 명목부터 볼게요. 아까 요 있잖아요. 요 그래프를 잘라서 확대해서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요. 2006년 그러니까 7월 1일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강남구는 빠지는데 노원구는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서울은 이러고 있겠죠. 그게 이거예요. 다시요. 이거는 2013년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여기가 진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를 100으로 놓고 또 여기를 100으로 놓고 한 게
요건데 요렇게 보시면 강남구는 빠지죠. 빠지고 반등하고 여기는 계속 오르죠. 미친 듯이 오르죠. 뉴타운 이것 때문에 이명박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출렁출렁 같이 되지만 여기서는 같이 빠지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요거는 2013년 1월 100으로 놓은 거예요. 강남구가 폭등을 할 때 바닥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바닥치고 이제 반등하는 거예요. 노도강도 오르긴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약하게 오르죠. 여기는 없지만 용산구 있죠. 용산구는 이렇게 빠집니다. 용산구는 한 1년 반을 더 빠져요. 여기서도 빠진 데가 있더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5년 전입니다. 2021년 말을 100으로 났습니다. 100으로 났을 때 여기서 강남구 오르죠. 노원구는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죠.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쌍봉이 된다니까. 두 개를 합치면 25개국을 합치면 쌍봉이 됐다고. 미약하나마.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올해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지금 6개월 지났죠? 자, 노원구는 약하게 오르다가 뒤늦게 오르죠. 강남구는 재작년 올해 엄청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급락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미니 쌍봉이 된다고. 요게 미니 쌍봉이 될 수 있다고. 얘가 좀 더 오르고 얘는 좀 반등하려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면 얘가 미니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그 시나리오가 제일 높은데 이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를 물가를 반영해 갖고 놓으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아까 올랐지만 여기는 빠진다니까요. 여기는 오르죠. 여기는 빠진다고. 근데 노원구는요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폭등이야. 대세상승기 때는요 물가를 무시하고 오른다고. 근데 변곡점이나 대세 하락 때는요 물가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 변곡점에서는 오르는 게 아니야. 빠질 때는 더 빠져. 그게 변곡점을 찾고 기술적 분석할 때의 유용성이에요. 자, 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비슷해요. 바닥에서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 좀 전에 분명히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쌍봉 비슷했죠. 초록색을 보세요. 초록색이 서울이거든요.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겁니다. 오른쪽 봉우리가 없죠. 왜? 이때가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좀 전에 보면은 얘가 약간의 쌍봉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잖아요. 오른쪽 봉우리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것도요 6월달 상승분도 이번 달이요 물가 상승률보다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 뭐 한 달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물가보다도 못 올라. 지금 물가가 매월 조금씩 더 오르고 있어요. 0.46%, 0.47%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월간으로 아마 이번 달이 하면 0.2%인가 상승했을 거예요. 제 데이터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론 이제 월말 되면 0.4%, 0.5%, 뭐 0.7% 될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가 난다 치더라도 물가를 감안해서라도 플러스가 나도 고점보다는 한참 낮다고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거 명목으로 기준을 하면 여기서 나타났던 디커플링 현상과 여기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방향이잖아. 여기는 반대 방향이고 여기도 반대 방향이고 지금도 반대 방향이죠. 여기는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디커플링은 아니고 상대 강도. 같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 놈, 덜 올라가는 놈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가는 놈, 거꾸로 가는 놈. 이때도 떨어지는 놈, 올라가는 놈. 지금도 떨어지는 강남, 올라가는 노원. 물론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좀 올라가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강남구랑 노원구를 항상. 왜냐면 강남권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고 시가총액이 제일 큰 데가 강남구야. 그다음에 노도강, 금강구 이쪽 뭐 동대문구, 은평구까지 다 따졌을 때 세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고 그 시가총액도 제일 커.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중저가를 반영을 해. 근데 광진구, 그다음에 뭐 동작구 여기는요 특색이 없어. 특색이. 서울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서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지 강남구처럼 따로 가거나 노원구처럼 따고 가거나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는 비교를 할 때는요 양극단을 비교할 때 강남구와 노원구 세대수도 제일 많고 시가총액도 크고 변동도도 제일 심하고 금천구가 중저가에서도 싼 편에 속하지만 노원구랑 비슷하지만 금천구는 안 움직여. 올라갈 때도 별로 안 오르고 떨어져서 별로 안 떨어져. 자,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작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100만 불짜리다.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온고지신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래서 내가 전략을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단 다주택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과거 데이터가 이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주간 동향지수 있죠. 그거는
6년도 7년도 데이터도 없어. 부동산은 12년부터 시작했어. 걔는 여기서부터 깼다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실거래가가 아니라서 동향조사라서 야로가 많어.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 1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서 과거 두 차례 있었던 것처럼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면 조만간에 동반 폭락이 올 것이다. 1번. 웃기지 마. 지금은 중저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다 오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 강남구 빠지는 건 남의 일이고 그건 우리가 살 수도 없는 50억, 80억짜리는 관심 없고 우리는 10억짜리 안팎에 있는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올라가니까 서울 아파트는 상승이야. 디커플링이고 나발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다. 2번. 난 그래도 엘리엇이 무조건 좋아. 7번 적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자료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뜨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